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국제축구 역사통 계연맹 IFFHS 플레이메이커상 후보에 나란히 오르며 화제입니다. IFFHS는 지난달 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 리오넬 메시, 케빈 더 브라위너, 주드 벨링엄 등으로 구성된 2024년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 후보 15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 베스트 플레이메이커상은 통계연맹이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축구를 빛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겐 황금공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통상 연말에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역대 수상자 면면은 화려합니다. 메시가 통산 최다인 5회 수상했고 사비 에르난데스가 4회, 더 브라위너가 3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회 수상하며 메시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카카,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등이 한 차례씩 수상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181점을 받으며 100점을 받은 메시를 81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7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시즌별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친 선수들에게 트로피가 주어졌는데요. 이런 전설들이 수상한 플레이메이커상 최종 후보에 이강인이 뽑힌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계연맹은 최근 2시즌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프랑스 리그1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드리블 돌파 찬스 메이킹 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패스 11개를 기록하며 전체 공동 4위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무승부를 기록한 거에 대해선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원정에서 선수들이 후반 막판에는 지친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마지막 A매치였는데 승리하지 못해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물론 지난 5경기를 제외하고 오늘 경기 놓고 보면 좀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면 6경기를 분석해 내년 시작되는 경기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6경기 중에 잘 됐던 점은 짧은 시간에도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으로 좋아졌다. 득점 루트가 여러 가지 생긴 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부분이었다. 반대로 여러 루트가 있었음에도 조직력이 강한 상대가 내려섰을 때 결정력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3차 예선에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만 이기지 못한 홍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사실은 선수들에게도 전했다. 경기 내내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며 우리 선수들도 거기에 비해 많은 투지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특별히 조언할 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부부 감독은 팔레스타인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무척 어려운 경기였다. 선제골을 넣었지만 집중력을 잃어 실점한 것이 아쉽다. 후반에는 더욱 잘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거친 양상을 띄었다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이어 우리 홈에서 경기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팬들이 주는 동기부여는 엄청나다. 매 경기 힘들지만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등 어느 상대를 만나도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도 질 뻔하였고 경기 후 팔레스타인 감독이 직접 본인들이 이길 뻔했는데 운이 좋았던 한국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믹스트 존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 소감, 팀 내에서의 지시사항과 대표팀 내에서의 지시사항의 차이 등을 물으며 일반적인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들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말미 직접 홍명보 감독을 경험해봤는데 소감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당황하며 7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스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슈로 다 담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는 7초간 정적 후 갑작스럽게 질문하니 당황스럽다며 겨우 인터뷰를 이어갔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확고했다. 선수들이 잘 따른다 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좋은 감독 밑에서 플레이하다가 낙하산 홍명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술 코치랍시고 있는 놈도 B급입니다. 그냥 이강인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수들이 감독님을 잘 따른다가 최고의 립서비스인 것입니다. 선수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전의 답답한 판정의 분노 유발 주심이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의 골을 무효시킨 그 주심으로 밝혀지며 화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석연찮은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전반 5분 이재성은 설령우의 패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 하메드에게 발을 밟혀 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페널티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탓에 반칙 선언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황인범은 후반 38분 상대 선수의 살인 태클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황인범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선수 생명에 위협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황인범이 태클을 당한 순간 살짝 발을 떼지 않았다면 발목이 돌아갈 수도 있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지켜보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도 팔레스타인의 태클을 심각하게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심은 옐로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심은 전반 추가 시간 박용우의 득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장면이 파울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날 주심은 과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펼친 우루과이전에서 노골을 선언한 바로 그 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에서 황희찬을 야뒹굴게 한 요르단의 악질 태클을 방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에서 주심이었던 아라키 유스케는 한국이 1대2로 밀리던 후반 27분 이강인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이 이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 올랐다가 김영권의 헤더로 연결됐음에도 VAR 온필드 리뷰까지 거친 뒤 결국 골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요르단의 경기 내내 계속된 반칙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한국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당시 심판진은 일본인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라키는 그중 VAR을 맡았었습니다. 당시 주심 기무라 히로유키는 요르단 측의 도를 넘은 과격한 플레이에도 경고 카드를 꺼내지 말지 주저할 뿐 끝내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황희찬이 두 번째로 넘어져 그라운드에 나뒹굴었을 때는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반칙만 선언했습니다. 심판진은 이후 황인범이 거친 태클을 받는 장면이 뚜렷하게 잡힌 뒤에야 옐로카드를 꺼내며 축구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유벤투스는 내년 1월 랑달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단은 무아니가 악몽 같은 PSG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생 프랑스 국적의 무아니는 전 유럽이 주목하는 공격수였는데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소속 아일라우트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고 일찍이 유럽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2022년도 시즌인데요. 그는 공식전 46경기에 출전해 23솔 17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그 기록만 한정해도 32경기 15골 14도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난 시즌에 앞서 PSG의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구단인 PSG는 국가대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9,500만 유로 약 1,423억 원라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금액만큼 기대도 컸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아니는 2023년도 시즌 40경기에 출전해 9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이라는 점에서 한 시즌 더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올 시즌 역시 10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PSG는 올 시즌에 앞서 지난 수년 동안 구단 최다 득점자로 활약한 바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시즌 초반 무아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곤살로 하무스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무아니에게 기회를 주는 대신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익숙해짐에 따라 출전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아니의 현재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적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유벤투스를 필두로 다양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가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액인데요. 메세는 무아니의 최대 몸값을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아니가 PSG의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